제일 유명했어. 그때 제일 유명했었어. 좀 한물 간다? 야, 이런 느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 프리스타일이어가지고요.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현우 먼저 해줘. 네, 과탐에서 그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제 필기노트 가져오셨죠? 그럼요. 이걸 보여줘야죠. 그러면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렸길래 그러니까요. 이걸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거부터 다 봤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똑같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뜻 보기에도 뭐가 이게 많아. 화학이에요. 이게 화학 첫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튕겨 나가는가? 어머나? 이게 왜 휘는가? 이게 왜 튕겨 나가는가? 잘 그렸다 그림.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좀 그림 그리면서 이야.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도 그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필기를 다 했었어. 자세하게. 이게 우와 뭐야? 이게 화학. 그래서 좀 더 덧붙이는 말들은 이제 연필로 좀 추가로 작성을 했었고 덧붙이는 말들은 또 틀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필로 지워야 좀 되니까. 지워야 돼서 그렇게 했었고 이야. 제가 물화생지 다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물리입니다. 물리에서도 그림이 항상 빼놓지 않고 근데 있죠. 화학이랑 좀 다른 건 물리는 좀 표가 많네요. 네, 표가 좀 많아요. 왜냐면 많은데. 그리고 물리는 좀 수학이랑 비슷한 과목이라서 좀 수학적인 게 더 많아서 글로 오. 쓰는 게 더 많아. 이건 뭔가요? 지금 책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너무 지엽적인 파트였어. 그냥 아예 외워야 되는 파트? 이런 건 솔직히 쓰기 귀찮잖아. 이해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책을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었던 것 같아. 책을 자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책을 복사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이제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아깝진 않지. 그죠. 아깝진 않지.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리고 과탐은 특히 문제를 풀다가 내가 틀린 부분이 똑같아. 근데 그게 전부 다 공책에서 나와. 공부한 데서 전부 다 나와서 이건 뭔가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제 노트를 다시 봐서 내가 자주 풀리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 실수가 많은 부분이면은 좀 더 꼼꼼히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네, 화학도 약간 이렇게 좀 중요한, 이렇게 약간 규칙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을 좀 많이 쓰셨네요. 네,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썼네요. 이건 뭔가 이렇게 꾸겨져 있나요? 알아서 넘어갈게요. 네. 여기가 오. 지구과학이요. 지구과학도 약간 이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중학교 때 보셨을 거예요. 4년달, 하년달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이게 좀 그림 그리면서 좀 이해가 쉬워요. 그러네. 네, 확실히 이게, 딱 눈에 들어온다. 확실히. 그리고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네.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맞아, 돼. 내가 그릴 그림을 때, 보고 맞아. 이해를 하는 거 그냥 교과서 보고도 할 수 있거든? 맞아.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해야 돼. 그릴 때 넉넉히 그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지구과학. 네, 여기가 지구과학입니다. 여기까지 이야, 지구과학. 굉장히 필기가 이렇게 보는데도 화려하면서 뭔가 있을 거 다 있어요. 보통 이제 좀 키워드 같은 건 이렇게 그러니까 표시를 해놨어요. 자, 대망의 생명과학. 와, 옵니다. 여기가 생명과학이구나. 자, 제가 생명과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우와. 그림 그릴 게 많아서. 이거 근데 색깔이 너무 많은데 안 헷갈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막 내가 파란, 하면은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거는 좀 더 정리를 깔끔하게 했었고 좀 이렇게 막 아예 좀 중요한 파트들은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했어요. 더 내가 잘 보기 위해서. 맞아, 포스트잇이 확실히 그 이렇게 이목을 눈에 딱 끌어주니까. 띄니까. 이것도 사실 그림이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 가로문이근, 민문이근, 수이근, 불수이근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수이랑 불씨는 뭔지 알아요? 네, 이해를 했고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보이세요, 여러분? 신체 파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린 거예요? 우와. 심장 어떻게 그리는지 보이시죠? 네, 구독자분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심장 하트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많이 하시면, 노트 필기를 하시면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 그림. 그림.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첫 번째로는 역사랑 비슷하게 흐름을 잡아야 돼. 단원별로 단원이 좀 잡혀야 돼. 단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온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온다가 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 이걸 다시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리면서 이게 왜 그럴까 좀 인과관계를 찾아가면서 막 그런 거랑 그 현관펜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현관펜. 거. 과탐은 특히 좀 생소한 용어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용어들에 익숙해지려면 좀 현관펜을 그 용어에만 칠해가지고 그 용어가 어떤 거와 연관이 있는지 그런 약간 마인드맵
생각처럼 딱 이 한 단어를 봤을 때 막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좀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좀 어지럽더라도 좀 화려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눈에 잘 들어오지. 그래서 포스트잇 쓰는 것도 정말 좋아.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수능도 우리가 보잖아. 그치. 사실 공부하는 건 수능 보려고. 그치. 공부를 사실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는 목표가 사실 수능이지 않을까 그치, 싶을 아무래도. 정도로 수능 대비를 많이 하는데 그럼 수능 탐구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이제 M사에 인강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시작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쫙 들었었는데 사탐은 이제 6개월 동안 들었어야 되니까 여름방학 하고 나서 거의 한 5개월 정도 동안 그 사이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 선생님들의 커리를 믿었지. 완전 공감. 그냥 믿었어요 그냥.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입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고 가르쳐 보신 분들이니까 그냥 믿고 따라갔지. 뭐 개념 공부부터 해서 뭐 심화 문제 공부 그리고 파이널까지 그냥 쭉 완전 따라갔던. 공감입니다. 진짜. 나도 수능 탐구 과목은 진짜 인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해. 사설인강. 맞아. 그냥 다른 과목들은 그냥 학원 다니세요, 독학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난 탐구는 진짜 사설인강이 좀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하거든. 있어, 학원이라도. 어.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스킬이 너무 중요한 거야. 탐구 과목은. 맞아. 되게 시간이 짧잖아. 맞아, 수능 맞아. 시간이 막 40분이었나? 30분. 30분이었죠. 그 1시간 동안 두 과목을 다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이 너무 중요한데 문제 푸는 스킬은 학교에서 안 알려주죠. 맞아요. 근데 사설인강에서 너무 잘 알려줘요. 그래서 접근법도 시작해서 사설인강을 좀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좀 탐구 과목은 투자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우가 얘기했듯이 탐구가 커리큘럼이 너무 잘 돼 있어. 맞아요. 1년 커리큘럼이. 그 딱 분량이 작다 보니까 딱 맞아요. 1년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문제풀이 유형부터 파이널까지 맞아. 공투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다 커리큘럼이 짜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탐구를 시작한다면 고3들이 듣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1년을 채우고 그치. 고3 때 한 번 다시 듣는다든지.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고3 때 그 1년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어. 그냥 거기서 하라는 것만 했어. 그래 뭐 굳이 딴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거기서 주는 것만 하고 공투 인강을 모의고사 듣다 주고 보면. 문제집 주고 뭐 개념 인강 듣고 약간 그래서 사설 인강 커리큘럼을 좀 따라하는 게 수능 공부에 되게 도움 많이 되지 않았나. 그치. 킬러 문제 전용 강의도 나오긴 했었잖아. 맞아. 그치? 있어 그런 거. 그게 중간에 한 번씩 나와. 그 커리큘럼에 한 심화 문제 한 번 하고 킬러 한 번 갔다가 여름 방학쯤에 이제 맞아. 킬러 문제 뭐 맞서기 막 이런 맞아, 식의 맞아, 인강이 맞아. 하나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거 한 번만 듣거나 그것만 들어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킬러 문제 나는 너무 스킬 배우는 게 너무 신세계였거든. 맞아.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양적 반응 식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했을 때는 한 30분을 투자해도 안 풀리는 거야. 근데 킬러 문제를 푸는 인강을 한 번 들었어. 그러니까 5분이면 풀려. 1분이면 풀리는 문제였던 거야. 스킬을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탐구 과목은 좀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좀 받아라. 가면 뭐 좋다라는 얘기죠.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충분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이라서 맞아.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인강 얘기를 했잖아. 어떤 그치? 선생님을 들었는가 중요하겠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M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회문화랑 세계지리를 봤다고 했잖아. 지리의 영원한 원탑은 이과도 알 것 같습니다. 이다지 선생님이? 아니 그분 한국 사람.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아.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 계세요. 이제 아까 메가스터디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리의 영원한 원탑 이기상 선생님과 사회문화는 이제 윤성훈 선생님이라는 윤성훈 선생님 아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쌤 아닌가? 남자분이시고 사회문화 안경 쌤. 쓰시고 그 약간 박성광 닮으신 맞아요? 맞아요? 그분의 이제 사회문화는 도표 문제에서 등급이 많이 갈리는 과목이란 말이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표 문제 한 3-4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등급이 1, 2, 3, 4 이렇게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킬러 문제구나. 그렇지. 근데 이제 윤성호 선생님의 그 킬러 이제 풀어주는 방식 자체가 스킬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잘 맞았고 좋은 결과. 사회문화는 뭐 아까 다 맞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 교재를 품과 동시에 이제 기출 모의고사도 한 9월 평가원 이후로는 같이 기출 모의고사도 병행을 해서 풀었었지. 가탐은 나는 솔직히 탐구 과목은 선생님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제일 유명했어. 그때 이투스가 제일 유명했었어요. 이투스? 메가스터디는 좀 한물 간다? 야, 이런 느낌. 그때 이제 백브라더스가 있었어. 누군지 몰라요. 생명과학은 백호 선생님, 화학은 이제 백인더 선생님이라고 둘이 형제분이신데 이투스에서 계셔가지고 백브라더스 세트로 파는 게 있었거든.
나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지. 그때 엄청 유명한 1타 강사분이 계셨는데 나는 오히려 그분이 안 맞고 백인선 선생님이 더 잘 받고 막 이랬는데 이거 근데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고. 선생님은 딱히. 그래서 그냥 인간은 자기가 익숙한 데에서 그냥 솔직히 국영수 듣고 있으면 국영수 듣는 사이트에 제일 잘 나가시는 분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아, 탐구는 뭐 그런 것 같고. 문제집은 수능 준비할 때 문제집을 안 풀었어. 인강에서 주는 문제집도 있고 인강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하려고 문제집을 따로 구매하진 않았고 내신 준비할 때는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지. 대표적으로 많이 푸는 게 우공비, 완자, 오투 막 이런 거 있잖아. 오투, 이런 거 풀었다. 하이탑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이 대표적으로 완전 그런 진짜 많이 하잖아. 거의 다 하잖아. 그치. 대표 문제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을 겸하면서 다른 진짜 EBS에서 나오는 책들이나 뭐 그런 것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범위가 다르지 않잖아. 맞아. 고3 거, 다른 과목은 고3 거니까 못 푸는데 맞아.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에는 고3 거여도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EBS 막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작년 거여도 좋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사서 다 풀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수능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범위가 전범위다 보니까 오답노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답노트. 사실 수학도 오답노트가 정말 중요한데 과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2랑 화학 1을 수능을 봤기 때문에 생명과학 2 오답노트랑 화학 1 오답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카메라로 또 밀착 취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명과학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어디에서 나온 문제인지를 다 적어놨어.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마다 어떤 게 틀렸고 내가 왜 틀렸는지 적어놨거든. 수학은 모든 문제를 다 적어놨지만 과탐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한다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 게 아니잖아. 다시 풀면은 어차피 맞거든. 어차피 그 문제가 외워지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어. 그래서 좀 문제마다 틀린 부분을 다 적었어. 틀린 부분만. 틀린 부분의 개념? 틀린 부분의 개념, 뭐 내가 실수한 개념 이런 것들, 내가 왜 틀렸는지 약간 본질 파악을 못했다. 이런 본질을 파악해야겠다. 이런 걸 적어놨었고 뭐 기니디 문제가 진짜 많잖아. 맞아. 그래서 틀린 선자. 틀린 선지. 틀린 선지. 틀린 선지를 적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이런 걸 좀 적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큰 글씨로 딱 눈에 들어오네. 큰 글씨로 적었고 이 선지들마다 맞은 것도 이게 왜 맞는지 이게 틀린 것도 이게 왜 틀렸는지를 다 적었었어. 무슨 개념 때문에 맞았는지. 그리고 막 되게 틀리기 쉬운 개념들이 진짜 이렇게 크게 뭐 항상 원액에서만 나타난다. 뭐 세포마다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하지만 전사인자가 다르다. 막 뭐 초체 인자일 수도 있고 억제 인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전체적으로 적기보다는 그 문제마다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서 이걸 다시 개념을 복습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이제 문제를 다시 푼다라기보다 개념 복습의 의미가 좀 더 강했네. 수학이랑 오답노트가 좀 달라. 그러네. 그래서 얘는 이제 단원별로 정리를 했지. 수학이랑 또 다르게 이제 단원별로 이제 이 단원은 뭐에 대한 거. 그러면 내가 어떤 단원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 때 이 단원에 대한 오답노트만 개념을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념을 다 채울 수가 있었지. 그러네. 이게 화학 1? 화학 1인데 화학은 양적 반응 문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적기가 조금 적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잘랐어. 어차피 맞은 건 다시 안 보니까 뒤에가 만약에 맞은 거면 그냥 잘랐고 맞은 것도 내가 좀 헷갈리는 개념들 그냥 잘라서 붙였어. 근데 하필이면 틀린 건데 뒤에도 틀렸다? 그런 게 있어. 어떻게 그러면? 그럼 복사를 했어. 그냥 복사해서 붙였고 이것도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크게 적어놨었지. 여기서도 이 문제에서도 약간 문제 푸는 팁 같은 게 적혀있어. 뭐 그래프는 2번 꺾일 수가 없으니까 반응한 지점 이용해서 초기값 찾기. 이게 그 인강에서 보여준 스킬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좀 적어놓으면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 생명과학이랑 비슷하게 내가 틀린 부분? 그럼 틀린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선지 분석 다 했네요. 선지 분석을 다 했었고 뭐 이렇게 좀 틀리기 쉬운 밀도는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근데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니까 뭐 이런 거를 다 적어놨었지. 이 정도. 그러니까 핵심은 수학 오답노트랑 과탐 오답노트는 좀 본질이 다르다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탐구 공부법을 뭐 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꽤 많이 뭐 공부 이제 필기노트도 보여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탐이랑 과탐도 사실은 과목도 워낙 많고 국영수랑 공부법이 살짝 다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막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 프리스타일이어가지고요.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현우 먼저 해줘.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사실 사탐은 누가 더 끈기 있느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책상 앞에 앉아서 한 문제 더 아니면 한 유형이라도 더 풀어보면 분명히 여러분께 더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형도 전형적이고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내가 시간을 꾸준히 투자만 한다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과목이란 말이야. 마스터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더 한계를 넘어서서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힘들어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자, 그래서 저희 멘토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심지어 한국사까지 모두 맞아요. 공부법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시험 잘 보려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한 시험 대비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좋아요.